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제가 취업 칙보했다고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취업 관련한 Q&A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 영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스펙이나 대외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토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면접 준비, 그리고 AI 준비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는 이 영상으로 하나로 담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Q&A 영상을 포함해서 총 5가지로 해서 취보 시리즈 영상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 Q&A 영상에서 많이 말을 못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펙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이라기보단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스펙 같은 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제 성적이나 토익 점수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종종 어떤 분들은 쟤 나보다 스펙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저런 병원에 붙었지? 난 떨어졌는데 왜 쟤는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제 스펙이 안 좋아서 면접이랑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해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순서대로 이제 Q&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 스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스펙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대병원이 없는 전문대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학점은 제 생각에는 저희 학교가 학점이 좀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퍼센트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8% 정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토익은 850점이었고 자격증은 BLS 하나밖에 없었고 AI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분당서울대에 붙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AI 결과는 총 12개의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따뜻한 성장 지향형으로 나왔습니다. 흔히들 따성지라고 말하는 게 나왔습니다. 대외 활동은 저는 대외 활동한 걸 가지고 자소서에 크게 녹여 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외 활동을 안 썼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심장이나 폐 해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대외 활동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휴학했을 때 그리고 3학년 2학기까지 계속 빠짐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가근로 자격증을 한 1년 반 학기 그러니까 1년 하고 1학기 총 3학기를 국가장학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대외활동으로 넣겠습니다. 동아리는 제가 멘토멘티 동아리를 했었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동아리인데 논문을 작성해서 학술지에 기재를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논문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스펙이고요. 더 자세한 학점이나 석차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DM을 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서울대로 붙었다 보니까 학점이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처음 서류 전형에서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자소서, 자격증, 토익 점수만 보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점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서 그냥 퍼센트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총 16개의 병원을 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대, 서울아산,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원자력의학원, 분당차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구리, 한양대학교 병원, 서울 그리고 대전을지대학교 병원은 9군데는 이제 서류 탈락을 했고요. 중앙대학교 병원 흑석은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서류를 붙었고 면접을 다녀왔는데 그 전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합격 소식이 있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뒤늦게 제가 서류 합격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완전 뒤늦게 한 1월 달에 나왔어요. 그 결과가 1월 달인가? 12월 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 세브에 서류를 넣었다는 거 완전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처리를 못했는데 어쨌든 유니세브란스는 서류를 합격했고 상계 100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세 번째로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취업 관련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팅방 맨 위에 검색을 누른 다음에 이제 2026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2026 신규 간호사 이렇게 치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 이름을 쓰면은 취업 관련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이 오픈 채팅방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정보를 많이 얻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종 재직자 선생님 분들이나 웨이팅 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Q&A를 해주세요. 그런 Q&A도 얻을 게 정말 많으니까 이 취업 오픈 채팅방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미리미리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딱 어디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설렁설렁 쓰다 보니까 뭔가 계속 초딩이 쓴 것 같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을 한 건 딱 제출하기 직전에 완성을 했지만 미리 글감이랑 잡아놓은 거는 겨울방학 때 다 잡아놓았습니다. 첨삭은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저 혼자 썼고 뭐 글 잘 쓰는 친구한테 그 친구랑 같이 쓰거나 같이 주고받으면서 쓰거나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제 엄마한테 여쭤보고 엄마가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걸 가지고 첨삭을 한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뽀 시리즈 영상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자세한 건 추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익은 언제 공부를 했냐면 토익은 제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혼자 인강을 듣거나 혼자 그냥 책 사서 공부하거나 이랬었는데 그래봤자 점수가 62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원을 1월 3일에 시작해서 제가 빨리 개강을 해서 2월 16일까지 했어요. 총 5주를 했어요. 왜냐면 또 이 중간에 일주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 3, 4, 5, 6. 6주네요. 6주를 하고 620점에서 850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850점이 별로 높은 점수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익 공부 방법도 자세한 거는 그 취뽀 시리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업 관련 책을 사야 하는데요. 뭐 초록이도 있고 파랑이도 있고 뭐 분홍이? 주황이?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이 초록이만 하나만 샀습니다. 뭐 파랑이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거고 주황이나 분홍이는 개념 같은 거나 약물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해서 봤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았고 이것만 샀습니다. 이 개념책이 직무 파트랑 인성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 가면은 손 씻기를 해야 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직무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이 병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 동기나 왜 병원에서 본인을 뽑아야 하는지, 간호사의 덕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인성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인성은 많이 보지 않았고 거의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고 이 직무나 상황 면접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필요한 개념들을 따로 추가해서 적어놓고 그래서 이것만 면접 전에 볼 수 있도록 단권화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출 질문이 나와요. 고비염 약품에 해당하는 고농도 전해질의 투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예시 답안을 여기서 적어줍니다. 그러면 고농도 전해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농도 전해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제가 따로 적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고농도 전해질의 투여 시 주의사항은 이런 게 있고 고농도 전해질에는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필요합니다. 6번째로 면접 준비를 위해서 취업 사진도 찍어야 하고 면접 정장과 구두를 사야 하고 마지막으로 헤어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취업 사진은 전주에서 찍었고요.
머리랑 정장을 모두 다 합성해주는 곳으로 골랐고 원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 사진이 나왔고 보통 파란색이랑 회색 배경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회색을 선택했다가 그 취업 사진 하면은 파란색 배경에서 찍는 게 조금 국룰이잖아요. 뭔가 보수적인 병원은 파란색을 선호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제 돈을 추가하고 파란색 배경이랑 회색 배경 둘 다 이제 인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정장은 롬앤에서 샀고요. 치마를 사야 할지 바지를 사야 할지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제가 앉았을 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만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었고요. 머리나 화장 같은 건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평소에도 화장하는 거랑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많이 참고했고 보통 뭐 증명사진 메이크업 이런 거 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었던 이제 증명사진 메이크업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윤님 거랑 이사배님 거 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머리는 제가 이제 단발이라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앞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었던 링크를 여기 더보기란에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랑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6번째로 AI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날이 가면 갈수록 AI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합격한 분당서울대만 해도 자소서는 블라인드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다 합격을 시켰어요. 서류 합격을 시켰어요. 서류 합격 다음이 AI 면접이었고 AI 면접 다음에 최종 면접이었는데 AI 면접에서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총 1차 서류에서는 5,391명이 지원을 했고 5,266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가 이제 AI 면접인데 총 4,428명이 면접을 진행을 했고 161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AI 면접의 비중이 엄청 커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AI 면접을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AI 면접은 성향 검사가 있고 게임이 있고 면접 직접 말하는 영상 면접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3가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취뽀 시리즈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관련 Q&A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이나 스펙, 취업 준비 과정 이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교직 이수하면서 어떻게 학점 관리를 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전 솔직히 학점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직을 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다른 간호학 과목에 투자를 했으면 더 성적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한 것에 있어서 뭐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껴지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전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뭐 교직 이수를 했냐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뭐 면접에서 여쭤본 적도 없으시고 교직 이수를 한 게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이 나이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제가 복학생이어서 복학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안 들어왔고 그리고 딱히 나이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는 확답은 제가 못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4번째, 그 다음으로 전문대에 기피하는지. 이건 5번째인 불취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취업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전문대를 아예 안 뽑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올해는 전문대를 진짜 안 뽑은 병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블라인드가 아닌 병원들 중에서. 그래서 전문대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블라인드가 아닌 병원들 중에서 중앙대나
용인세브란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렇게 붙었으니까 너무 전문대라고 실망하시거나 낙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5번째 질문인 불취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대는 안 뽑는다. 이게 조금 불취업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보통 상반기에 취업 공고가 올라왔어야 하는 병원들이 안 올라오고 상반기에 중앙대에 하나만 올라왔어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그래서 진짜 불취업이구나. 진짜 완전 불취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소서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들이 있나요? 그 모든 병원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그러니까 다 통했던, 다 쓸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은 협력과 어떤 결과물이 나타내는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논문을 쓰는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논문을 써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간호사 선생님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많은 병원이 연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써서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고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한국과학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이렇게 논문을 게재했다. 를 썼는데 이게 어느 병원에서든지 다 통했고 협력,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제일 노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멘토-멘티 활동을 했는데 이 멘토-멘티 활동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전 영어를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토익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그 영상에서 차차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방학 때까지는 뭘 했는지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 약간 토익을 혼자 공부해서 토익 성적, 토익을 보긴 했는데 이때 본 토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620점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고 그냥 알바하고 그냥 일본 여행 다녀오고 끝났습니다. 병원을 골라서 갈 수 있는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상계백병원을 최종 합격했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랑 고대 구로를 최종 면접을 다녀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대 구로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다 붙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다 합격을 해놓고 그냥 어디 입사 시기나 기숙사 유무나 내가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골라서 나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절차에 따라서 합격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 나머지 세 병원에 대해서는 철회 전화를 돌리면 돼요. 다른 병원을 합격을 해서 철회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합격을 했는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웨이팅이 무조건 있대요. 그러면 웨이팅을 하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라고 부르면 원래 일하던 병원에다가는 퇴사 처리를 하고 이제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웨이팅이 많이 긴 병원을 합격하신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미리 일을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웨이팅 하는 동안 그냥 놀다가 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선배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랑 자소서 쓰는 방법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쓰는 방법 영상을 찍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 목동이랑 분당서울대 중 어디를 더 가고 싶었는지 왜 거기를 선호했는지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학원이 있는 대학병원을 가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이화여대랑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었고 이 중에서 분당서울대를 제일 가고 싶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분당서울대 병원 근처에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를 가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숙사를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은 기숙사가 없고 무조건 자취를 해야 했기 때문에 2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대 목동이 있고 이대 서울병원이 있는데 제가 서울이나 목동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다가 통합 지원을 하면 알아서 거기서 넌 서울을 가라, 넌 목동을 가라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조금 이건 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컴활 자격증이 필요한지, 컴활 자격증이 있는지 저는 없었고 컴활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오픈 채팅방에서 보면은 컴활 자격증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자소서에 녹여가지고 면접에 녹여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컴활 자격증 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대 없는 지방대 취업 힘드냐?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전문대 관련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취업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자대 병원이 있는 대학교가 전문대학교보단 취업이 잘 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병원이 떨어지더라도 자대병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대병원이 있는 대학교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대인 저도 블라인드를 노려서 이제 분당서울대 학교에 합격을 했으니까 전문대학교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간호학과 취업 관련 Q&A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DM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